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에 걸친 땀과 노력을 뒤로하고 맞이하는 노년. 여러분에게 은퇴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작의 설렘일까요?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소셜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국민연금이 있듯 미국에는 사회보장제도, 즉 소셜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국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를 이겨내며 쉼없이 달려온 우리 동포들에게 이 연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고단했던 삶에 대한 보상이자 남은 생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 일찍 받자니 액수가 줄어 아쉽고 더 받으려고 기다리자니 내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선택을 통해 이 깊은 고민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61살의 김철수 씨입니다.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25년간 누비던 택시 운전사였던 그는 몇 해 전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은퇴 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소셜연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는 게 최고야. 62세부터 신청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만 참아. 67세 만기 연령까지 기다리면 액수가 훨씬 커져 라며 만류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70세까지 미루면 최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스스로의 건강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랜 운전으로 얻은 허리 통증과 피로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과연 70살, 8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받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일찍 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야 좀 덜 받으면 어때요? 그냥 내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과 씨름하는 날이 많아졌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반면 66살의 이영희 씨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70세까지 연금 신청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한 그녀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개인 자금이 있어 당장의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연금 수령을 연기할수록 예상 수령액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잘 가꿔놓은 나무에서 더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는 듯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90세를 훌쩍 넘겨 장수하셨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자신도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내가 9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70세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총액면에서 훨씬 이득이야.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의 그녀는 자신만의 계획을 믿고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은 불안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김철수 씨나 이영희 씨처럼 선택의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64살의 박상진 씨는 소셜연금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 보고만 하면 무조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수령 시점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금을 신청하려 했을 때 그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금 수급에 필요한 40크레딧, 즉 40점의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 세금 신고를 일부 누락했던 몇 년의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뒤늦게 그는 부족한 크레딧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좀 미리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국 살면서 이런 제도는 정말 스스로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군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후회 섞인 목소리는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기대 수명, 그리고 과거의 성실한 기록까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개인적이고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만기 연령인 66세에서 67세에 비해 월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반대로 70세까지 기다리면 만기 연령보다 최대 24%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연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무조건 70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철수 씨처럼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 사람에게는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일찍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영희 씨처럼 장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수령을 연기하여 평생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셜연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등으로 다른 수입이 있다면 섣불리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 기록이 적거나 없더라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짜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결국 소셜연금 수령 시기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내력을 고려했을 때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매우 주관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연금 수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가? 셋째, 나의 다른 소득, 세금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상 수령의 계산기를 활용해 여러 시나리오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언은 참고일 뿐 최종 결정은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수급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단순히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 이후의 삶 전체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을 언제 할지는 다른 누구도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앞으로의 3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